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말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공손한 인사, 부드러운 목소리, 예의 바른 태도.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 앞에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연다. 하지만 그 만남이 끝나고 홀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 말은 분명 다정했는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 태도는 정중했는데 왠지 모를 찝찝함.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오랜 세월 삶을 살아온 이들이 갖게 되는 본능에 가까운 감각이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말만 번지르르한 자를 조심하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말이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첨하는 자는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고 속이려는 자는 정중한 태도로 경계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그 어떤 말과 태도도 완벽하게 감춰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얼굴이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입으로는 환한 웃음을 지어도 눈빛이 차갑다면 그 웃음은 가면일 뿐이다. 아무리 공손한 말을 늘어놓아도 입가에 비뚤어진 습관이 배어 있다면 그 말은 진심이 아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록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빨리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다. 그 지혜는 화려한 말이나 겉으로 드러난 태도가 아니라 상대의 얼굴에서 시작된다. 옛 현자들은 마음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라는 뜻이 아니다. 한 사람의 진심, 그가 간직한 가치, 그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 얼굴이라는 화폭에 새겨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얼굴을 읽어야 하는가? 어디를 보아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얼굴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어떤 얼굴로 기억되고 싶은지, 우리의 마음이 얼굴에 어떤 빛을 새기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겉모습이 진심을 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본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생존의 지혜였다. 눈은 입보다 정직하고 몸집보다 솔직하며 어떤 가면으로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입은 크게 벌어지고 목소리는 밝고 경쾌하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묘하게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왜일까? 천천히 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웃고 있는 입과 달리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다. 마치 의무를 다하듯 미소를 짓고 있을 뿐 진심 어린 반가움은 눈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말이 서툴고 표현이 어눌한 사람도 있다. 아, 저기,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작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따뜻한 빛이 흐르고 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마음,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감정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의 부족함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다. 눈빛이 이미 모든 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의 선악은 눈빛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 가슴 속에 바른 마음을 품은 사람의 눈은 밝고 맑다. 반대로 속으로 그릇된 생각을 품은 사람의 눈은 흐리고 피하려 한다. 눈은 마음을 가리는 문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다. 나이가 들어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말재주에 현혹되고 화려한 외모에 눈이 멀기 쉽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중요한 것은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에 담긴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눈은 흔들림이 없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한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애틋함이 함께 담겨 있다. 반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의 눈은 공허하고 건조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은 저절로 부드러워진다. 미워하는 대상을 볼 때 눈은 무의식 중에 날카로워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다른 사람의 눈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빛도 돌아봐야 한다. 거울을 볼 때 과연 내 눈에는 어떤 빛이 담겨 있는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은 눈빛을 흐리게 만든다. 피로와 스트레스는 눈가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시기와 질투는 눈빛을 날카롭게 만든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눈은 다르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의 눈에는 생기가 넘친다. 남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눈빛은 따뜻하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신뢰한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심한이라는 말을 쓴다. 마음의 눈이라는 뜻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본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은 역설적이게도 육신의 눈에 그대로 드러난다.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맑은 눈빛을 갖게 되고 어두운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두운 눈빛을 갖게 되는 법이다. 나이 들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름이 아니라 눈빛이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쌓아온 지혜,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선함,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온 너그러움. 이 모든 것이 눈빛에 새겨진다. 그래서 어떤 노인의 눈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시가 되고 어떤 이의 눈은 한 권의 철학서가 된다. 결국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상대의 진심을 읽고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눈빛을 돌아보라. 오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눈은 어떤 빛을 담고 있는가? 내 마음은 맑은가, 흐린가? 내 눈빛이 다른 이에게 따뜻함을 주는가? 아니면 차가움을 전하는가? 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야말로 눈이 가진 가장 위대한 진실이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입은 마음의 습관이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입 주변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입가의 주름, 입술의 모양, 말할 때의 표정.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증언한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불평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요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공감의 표시로 들어주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면 서서히 그 사람과의 만남이 무거워진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입 주변이 굳어 있다는 점이다. 입꼬리는 아래로 처지고 입가에는 씁쓸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다. 마치 평생 무언가를 씹어 삼키지 못하고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입가를 보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배어 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온 흔적이 입 주변을 부드럽게 만든 것이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노자는 말했다. 선한 말은 시장에서도 존경을 얻고 선한 행동은 사람을 더할 수 있다. 말이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하고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자신감 넘치던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비꼬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모르세요? 역시 기대는 안 했지만.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입 주변을 보면 묘하게 비뚤어진 습관이 배어 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 있거나 입술이 삐딱하게 굳어 있거나 냉소적인 주름이 자리 잡고 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담겨 있다. 늘 남을 탓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다. 늘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안과 열등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늘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괜찮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입술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말재주가 뛰어나 외교관으로 활약했다.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평생 지킬 만한 한마디가 있습니까? 공자는 답했다. 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말에도 적용된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상처받을 말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많이 말해야 똑똑해 보이고 할 말을 다 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진짜 강한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는 것을.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할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린다. 또한 말의 톤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 둘 다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전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 목소리의 톤 역시 습관이고 그 습관은 입 주변 근육에 새겨진다. 어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입가에 온화함이 가득하다. 평생 감사하며 살았고 남을 격려하며 살았고
긍정적인 말로 살아온 결과다. 그런 어르신의 말 한마디는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가 담긴 축복이다. 반대로 어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입이 험해진다. 늘 불평하고, 늘 비판하고, 늘 과거를 탓한다. 그런 분들의 입 주변을 보면 쓴맛을 씹은 듯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버릇이 더 큰 외로움을 부른다는 사실이다. 입은 마음의 습관이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늘려보라. 비난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라. 불평하려는 순간 대신 긍정을 찾아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입가의 부드러움이 배어나기 시작한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심으면 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다.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기관이 아니라 인생을 빚어가는 도구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들이 모여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 입가에 새겨질 주름이 따뜻한 미소의 흔적이 될지, 씁쓸한 불평의 흔적이 될지는 전적으로 오늘 하는 말에 달려 있다.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이 말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입은 마음의 습관이라면 얼굴 전체는 인생의 이력서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살아온 세월, 겪어온 일들, 품어온 생각, 쌓아온 습관이 한 땀 한 땀 수놓아져 있다. 이력서는 화려하게 꾸몄을 수 있지만 얼굴이라는 이력서는 결코 거짓으로 꾸밀 수 없다. 젊었을 때 얼굴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은 점점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젊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중요할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어떤 표정으로 살아왔느냐는 것이다. 억지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다.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고 짜증이 나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상황. 그럴 때 지어지는 미소는 얼굴 전체에 어색함을 남긴다. 눈은 웃지 않고 입가는 긴장되어 있으며 이마에는 미세한 주름이 생긴다. 그런 표정을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얼굴 전체에 부자연스러움이 배어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어색함을 감지하고 신뢰하지 못한다.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이 강함이라고 성숙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무표정을 유지하면 얼굴 근육은 굳어지고 표정은 점점 경직된다. 그런 얼굴은 벽과 같아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지만 감정 자체를 죽이는 것은 얼굴마저 죽게 만든다. 동양 철학에서는 상유심생이라는 말이 있다. 얼굴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뜻이다.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살면 얼굴에 그늘이 들이운다. 남의 성공을 보며 속으로 부러워하고 남의 행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는 사람. 그런 감정들이 쌓이면 얼굴 전체에 어두운 기운이 감돈다.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입가는 삐딱해지며
이마에는 찡그린 흔적이 남는다. 원망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세상이 불공평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을 품고 살면 얼굴은 점점 일그러진다. 피해자 의식은 얼굴에 비통함을 새기고, 원망은 입가에 쓴맛을 남기며, 불만은 눈빛을 흐리게 만든다. 반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힘든 일을 겪어도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작은 기쁨에도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온 얼굴에는 따뜻한 빛이 깃든다. 주름이 있어도 그 주름은 부드럽고, 나이가 들어도 그 얼굴은 밝다. 장자는 천지와 더불어 살면 얼굴에 근심이 없다고 했다.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든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면 얼굴은 저절로 편안해진다. 나이가 들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화장으로 꾸민 얼굴이 아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온 흔적이 배어있는 얼굴이다. 고난을 겪었어도 원망하지 않은 얼굴, 배신을 당했어도 증오하지 않은 얼굴, 가난했어도 비굴하지 않은 얼굴. 그런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진짜 아름다움이 있다. 어떤 할머니는 주름투성이 얼굴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미소 짓게 만든다. 그 얼굴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그 얼굴에 온화함으로 새겨져 있다. 반대로 어떤 노인은 얼굴이 잘생겼어도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 평생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남을 무시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세월이 그 얼굴의 차가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표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찡그렸는가? 미소 지었는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인상을 썼는가? 담담히 받아들였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경계했는가? 환대했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얼굴을 빚어간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행위의 결과가 쌓인다는 의미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한 표정의 습관은 선한 얼굴을 만들고 악한 표정의 습관은 악한 얼굴을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신의 얼굴을 돌아봐야 한다. 거울을 보며 솔직하게 물어야 한다. 내 얼굴이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따뜻함을 주는가? 차가움을 주는가? 편안함을 주는가? 불편함을 주는가?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표정을 의식해야 한다. 억지로 웃으라는 것이 아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얼굴 전체로 기쁨을 표현하라. 슬픈 일이 생겨도 원망의 표정보다는 수용의 표정을 지으라. 화가 나도 증오의 얼굴보다는 이해의 얼굴로 바라보라. 표정은 인생의 이력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면 얼굴은 조금씩 밝아진다. 어제까지 불평했어도 오늘부터 긍정하며 살면 입가는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늙으면 다 똑같아.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늙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늙어서 더 추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 표정이다.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얼굴에 새겨진다.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얼굴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은 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해도 얼굴이 불행해 보이면 믿지 않는다. 반대로 말은 없어도 얼굴이 평화로우면 사람들은 그 평화를 느낀다. 오늘 하루 거울을 자주 보라. 그리고 자신의 표정을 확인하라. 지금 내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만들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가 이것인가? 표정은 선택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표정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얼굴 전체가 바뀐다.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뜻한 얼굴에는 좋은 인연이 모이고 차가운 얼굴에는 사람이 떠난다. 밝은 얼굴에는 기회가 찾아오고 어두운 얼굴에는 불운이 따른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삶의 이치다. 표정은 인생의 이력서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력서를 쓰기 시작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을 배웠다. 눈에서 진심을 읽고 입에서 습관을 보며 얼굴 전체에서 인생을 발견하는 법.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남의 얼굴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는 데 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깨닫게 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것을. 태도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얼굴만은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평생 쌓아온 생각, 반복해온 말, 품어온 감정이 얼굴이라는 화폭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얼굴만 열심히 관찰한다. 저 사람은 눈빛이 이상해. 저 사람은 입가가 삐딱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남을 판단하고 경계하는 데는 능숙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은 돌아보지 않는다. 내 눈빛은 어떤지, 내 입가는 어떤 모습인지, 내 얼굴이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지혜는 남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했다. 이 가르침을 얼굴에 적용하면 이렇다. 내가 보기 싫은 얼굴을 남에게 보이지 말라. 차가운 눈빛을 싫어한다면 내 눈빛부터 따뜻하게 만들어라. 비뚤어진 입가를 불편해한다면 내 입가부터 부드럽게 가꾸어라. 어두운 표정을 피하고 싶다면 내 표정부터 밝게 만들어라.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거짓된 친절과 진실한 마음을 구분하고 겉모습에 속지 않으며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들이 내 얼굴을 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눈빛을 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내 표정을 보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는 뜻이다. 이것을 얼굴에 적용하면 마음이 맑으면 얼굴도 맑아진다. 그리고 맑은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맑은 인연이 찾아온다.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라.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다행이다. 고마워하라.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덕분이다. 표현하라.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배어난다. 정직한 마음가짐을 가지라. 남을 속이지 말고 자신도 속이지 말라.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며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하라. 정직함은 얼굴의 떳떳함으로 새겨진다. 거짓이 없는 얼굴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얼굴에는 조급함이 묻어난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면 얼굴에 평화가 깃든다. 용서하며 살라.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원망하면 그 원망이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해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야 얼굴이 밝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젊었을 때는 한순간의 부정적인 표정이 금방 사라지지만 나이가 들면 그 표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다. 한 번의 화남이 이마의 주름으로 새겨지고 반복된 불평이 입가를 굳게 만들며 쌓인 원망이 눈빛을 흐리게 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어제까지 어두운 얼굴로 살았어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습관이 아무리 깊게 새겨져 있어도 지금부터의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미소, 하나의 감사한 말, 하루의 긍정적인 생각.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얼굴은 조금씩 변화한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주름은 피할 수 없고 흰머리는 늘어나며 얼굴의 윤곽은 변한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따뜻한 주름과 차가운 주름 중 어느 것을 새길 것인가? 부드러운 입가와 굳은 입가 중 어느 것을 만들 것인가? 맑은 눈빛과 흐린 눈빛 중 어느 것을 가질 것인가? 좋은 인연은 아름다운 얼굴에 모인다. 여기서 아름다운 얼굴이란 젊고 화려한 얼굴이 아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얼굴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안전함과 편안함은 얼굴에서 느껴진다. 기회도 마찬가지다. 신뢰할 수 있는 얼굴에 기회가 찾아온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사람들은 능력만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 정직해 보이는가, 성실해 보이는가, 책임감 있어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얼굴에서 읽힌다. 결국 얼굴은 거울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얼굴에 비친다. 세상을 원망하며 살면 원망의 얼굴이 되고 세상에 감사하며 살면 감사의 얼굴이 된다. 사람을 경계하며 살면 경계의 얼굴이 되고 사람을 환대하며 살면 환대의 얼굴이 된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라. 오늘 짓는 표정이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의 입가를 빛는다. 오늘 품는 생각이 내일의 눈빛을 만든다. 하루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며 수십 년이 흘러 지금의 얼굴이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얼굴은 어떤 빛을 담고 있는가? 거울을 보며 솔직하게 답해보라. 그 얼굴에 만족하는가? 그 얼굴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가?
그 얼굴이 10년 후에도 자랑스러울 것 같은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다음 달을 기대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지금 미소를 지어보라. 지금 감사를 표현하라.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보라.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 오늘의 한 번 웃음이 1년 후 부드러운 입가를 만든다. 오늘의 한마디 감사가 10년 후 따뜻한 눈빛을 만든다. 오늘의 한 생각 긍정이 평생 밝은 얼굴을 만든다. 나의 얼굴이 곧 나의 미래다. 좋은 얼굴을 가지고 싶다면 좋은 마음을 가져라. 밝은 얼굴을 원한다면 밝은 생각을 하라. 따뜻한 얼굴을 바란다면 따뜻한 말을 하라. 세상은 얼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그것이 공평하든 불공평하든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현실을 원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현실을 기회로 삼아라. 내 얼굴을 빛나게 만들 기회로. 오늘부터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작품이다. 매일 한 획씩 그려가는 인생의 그림이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깃들기를. 그 빛이 세상을 밝히기를. 그리고 그 밝은 얼굴이 더 많은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오기를.